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상 기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죠? 네, 20대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예. 당선 인사 먼저 듣겠습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정상 기자 이재명 후보하고 뭐 초접전이었죠. 네, 그야말로 초접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서 이제 판세가 좀 기울어졌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48.6%로 47.8%를 득표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불과 0.8%포인트 앞섰습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였고요. 또 표수로 봐도 약 24만여 표 차로 건국 이래 대선에서 가장 적은 득표 차이였습니다. 네. 지상파 출구조사 예측하고 딱 맞아떨어졌죠. 네, 결과.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네. 컨디션이 좀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몇 시까지 방송을 하셨어요? 날 샜습니다. 자, 재보궐 선거도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승했어요. 그렇죠. 전승입니다. 되었는데 네. 5곳을 했는데 이제 한 곳은 국민의힘이 기획사유가 됐으니까 공천을 안 했는데 사실상 공천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장 하던 분이 나와서 탈당해서 했으니까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가서 민주당은 이제 종로구청장이 탈당해서 나왔죠. 그런데 이겼는데 10년 만에 보수 정당이 다시 탈환을 한 셈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주 상당, 그 다음에 경기 안성 다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110석이 됐는데 사실 대구까지 만일 복당 받아주면 111석입니다. 그러면은 저 민주당이 170석 정도 되니까 뭐 아직은 60석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이번에 대선 못지않게 짭짤하게 부수익을 챙긴 국민의힘으로서는 수확을 거둔 총선이었습니다. 네. 지금 재보궐선거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수영 평론가 이제 정치평론가시니까 네. 이번 대선 전체적인 총평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번 대선은 정말 진영 대결이 최고까지 달았던.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가 대선을 두고 미래형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처럼 과거형과 미래형이 섞인 것도 없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는 제일 선택하는 기준이 좋아서 그다음에 필요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대방이 싫어서인데 이번 대선 거꾸로입니다. 상대방이 싫어서 그다음에 필요해서 그다음에 좋아해서 이런 대선 다시 안 보길 원합니다. 예. 정상 기자. 네. 20대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이제 더 표를 많이 받은 걸로 나왔는데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윤석열 당선인 당선 일성으로 이제 통합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서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자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간절한 호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또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이다라며 제자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부정부패 엄단은 또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법치가 사실은 이제 당선인이 이제 그게 자신의 브랜드이자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 편 가리지 않고 이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 원칙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이 슬로건 썼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울 때 이런 말도 썼었어요. 부패 완판 공화국 맞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패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주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게 밀어붙이는데 사실 이제 김건희 부인 그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첫 이 공정과 원칙에 대해서 첫 단추를 푸는 아마 열쇠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복귀하게 될까요? 왜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시절에 독립운동한 사람 이렇게 지칭했었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때 뭐 그때도 이미 굉장한 또 호평을 하고 또 그 검사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거라고 이렇게 예측까지 했는데 아마 뭐 그 적절한 자리에 중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정상 기자는 어떻게 전망해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게 윤석열 후보가 뭐 서울중앙지검장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캠프에 뭐 인수위에 합류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검찰에 남으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지금 역할을 계속 윤석열 후보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전화 통화를 했죠?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을 축하하며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싣고 또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고요.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도 이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사실 현충원 참배였었거든요. 근데 계속 한 3, 40분 지체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연유인가 하고 이제 궁금해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밝히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 얘기하면서 축하 덕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취임하면은 이제 한미 동맹에서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의 가볍게 한번 툭 쳤는데 어쨌든 뭐 당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챙겨줬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 평론가가 청와대 근무도 옛날에 네. 했으니까 이거 하나 궁금한데 네. 정상들끼리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말이죠. 네.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될까요? 동시 가능합니다. 어디 있어요 동시 통역사는 그러면? 저도 사실 그 본관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오. 저는 홍보 라인에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의전팀에서 의전비서관실 쪽에서 하는데 뭐 아주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실시간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은 이제 모르시는군요.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아이, 뭐 다 알겠습니까? 청와대 넓어요, 앵커님. 자 그리고 정상 기자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당선인도 대일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또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또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일본과의 과거를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대북 관계는 좀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정당의 이제 국민의힘 대표 주자로 이렇게 이번 정권 교체를 해서 그런지 북한의 뭐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을 내가 동시에 구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 뭐 그다음에 이런 그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한다는데 사실 이제 이게 취임하면서 지금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소프트 랜딩할지 사실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이렇게 정확한 원칙은 구사하지만 이게 강원 양면 전략을 어떻게 유연하게 하면서 북한을 달래고 갈지 조금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정상 기자. 네. 자 이제 대통령 당선은 됐지만 당장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가 이제 된 거 아니에요? 협치가 어떻게 잘 될까요? 뭐 누구보다 이 국민의힘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의석수가 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고 또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한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쳐도 의석수가 120석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야당과 협치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동안 대여 공세에 고삐를 바짝 쥐었던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좀 과도했던 측면이 있는데 모두 치유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여당이기 때문에 더 넓은 포용성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인선이 어떻게 되나 모든 국민이 또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네. 후보 비서실장에 그 장제원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이 장제원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뭐 그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 비서실장은 저는 또 그렇게 봐요. 비서실장을 복심을 임명 안 하면 또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비서실장은 후보 당선자 본인이 가장 편하게 데리고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다만 인수위원장과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이게 또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본인 윤석열 당선인께서 5년 동안을 이끌어갈 국정에 대한 그 그랜드 디자인을 하고 초기 기반을 다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실보다는 어떤 그 능력 위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은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인물을 좀 그 기용할지 사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데 인수위원장이 재밌는 거는 뭐 김한길, 김병준 많이 거론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이제 통합이 된다 그러면은 당 통합이 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당에서 역할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이나 초대 국무총리 쪽으로 이렇게 좀 활로를 열어가지고 정치 개혁이나 대여 관계를 맡기는 대야 관계를 맡기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어서 네.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네, 두 번째는 전례 없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뭐 그야말로 초박빙이었는데 일단 지역 간의 선택이 극명하게 나뉘어졌어요. 네, 이 전례는 없었지만 이 지역 간의 선택은 전례와 비슷했는데요. 그 영호남 지역에서 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이 동서 지역 구도는 20대 대선에서도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에서 86%, 광주에서 84%, 전북에서 82%를 득표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압도했고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대구에서 75%, 경북에서 72%, 경남에서 5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호남에서 이 보수정당 대선 후보로는 가장 높은 기록을 얻었다고 하고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 계열의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최지영 평론가님, 그 윤 후보의 호남 득표율 네. 어떻게 봐요? 저는 그래도 공을 들인 효과라고 봐요. 사실 2012년 박근혜 후보가 거의 첫 일정을 호남에서 시작하면서 공을 들였는데 그때 겨우 10.5인가 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5 정도 한 데다가 전북은 좀 더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번 특히 선거 캠페인에서 대선 캠페인에서 지역 갈등, 지역 어떤 갈라치기 이런 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화했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 감정 극복은 공을 들이는 만큼 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너무 서운하거나 만족해하지 말고 지속적인 공을 들이면은 언젠가는 그게 돌아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를 이루는 기반이다. 장기 투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세대별 표심이 아주 뚜렷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력을 놓고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세대포 이론, 뭐 세대 연합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은 그거죠. 2030과 6070이 40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인 4050을 포위하면 우리가 이긴다 했는데 실제로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를 67%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30.8% 했는데 40대는 이재명 후보가 60.5, 50대는 52.4 압도적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40대에서 35.4, 50대 43.9 많이 뒤쳐졌어요. 그런데 20대 그러면 20대가 이겼어야죠. 윤석열 후보가 많이. 그런데 윤석열 후보 45.5, 이재명 후보 47.8 예. 외려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30대는 윤 후보 48.1, 이재명 46.4 거의 비슷했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보느냐. 이제 더 이상 뭐 세대를 갈라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030이 그야말로 실용의 스윙보터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열어주는 게 마치 어떤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이런 선거 전략은 당장은 먹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걸 입증한 것 같습니다. 세대별 분석을 해봤고 정상이자 네. 성별로도 표심이 좀 뚜렷했죠. 네, 역시 이것도 이제 출구조사 결과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20대 남성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58.7%를 몰아준 반면에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58%를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30대 남성은 52.8%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몰아줬는데 반면 30대 여성은 49.7%가 이재명 후보에게 몰아줬고요. 그리고 40대 이상부터는 남녀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별 투표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또 젊은 층의 이 성별 갈등이 실제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서 이 당선인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가부 여성가족부 폐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윤 후보 시절의 당선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딱 7글자 올려가지고 20대 남자들의 뜨거운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는구나 싶었는데 거꾸로 20대 여성들의 이탈이 마지막에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거의 쏠림 현상으로 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렇게 20대 중심의 남성 전략이 과연 선거 캠페인의 옳은 방향인가 내부 자성론이 나오는 것 같아서 최근에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게 앞으로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논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전면 재검토돼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다시 한번 논의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승리했는데 부동산 문제가 역시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서울이 판세를 좌우했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특징적인 현상을 보시면 이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 득표가 상당했습니다. 일단 강남에서 67%를 얻었고요. 그리고 서초에서 65%, 또 송파에서 56%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동작, 중구, 영등포, 성동 등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고요. 이 경기도에서는 대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만 이 성남 또 분당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이겼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이 서울에서 이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민주당의 운명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새벽에 승복 연설을 했는데요. 듣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좀 들어봤어요? 네, 그 이재명 후보 어제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를 선언하고 이 선거 결과에 오늘 새벽이죠? 어제 맞습니다. 새벽이요? 오늘 새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모든 것은 본인의 부족함 때문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께 축하 인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거치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오늘 이제 2시에 선대위 해단식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당 진로를 논의하고 4시에 이제 이어서 최고위원회를 연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결국 사퇴를 이제 표명할 것 같은데 원래 정당이 이렇게 큰 규모의 선거를 지잖아요. 총선이나 대선 지면은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과연 어떤 비대위 체제로 갈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25만 표 내외 아주 석패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또 어떤 식으로 민주당의 진로를 또 고민할지, 또 민주당이 또 170석 정당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 요 오늘 회의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최수영 평론가님, 네.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수습할 걸로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극심한 분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캠페인을 마지막까지 이길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치른 데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석패를 했기 때문에 뭐 균열이 가거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 빼가기를 하는 이런 환경들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대선을 못 가져왔으니까 지방선거 사수해보자는 식으로 아마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러면은 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정 노력이 어떻게 국민에게 다시 소구를 할지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네. 선거 패턴이라는 게 이 대권을 얻은 그 정당이 네. 바로 뒤에 있는 그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나와요? 통상 보면 이제 허니문 효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번에 사실상 거의 4분의 3을 가져간 지방 권력을 가져가 있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조금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윤석열 당선인이 5월까지 인수위 과정이라든가 새 정부 출범 과정을 통해서 삐그덕거릴 경우 혹여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 말하자면 기대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방선거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입니까? 예. 네네. 대통령 출범하고 20일 있다 새 정부 출범하고 20일 있다 선거 치릅니다. 그날도 휴일인가요? 어떻게 휴일입니다. 당연히 네. 휴일이죠.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아닐까요? 6월 1일은 아직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수요일 맞습니다. 수요일입니까? 네, 6월 1일도? 선거일은 네, 수요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상 기자. 그 정의당도 상당히 고심이 깊은 모양입니다. 네,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번 대선에서 2.4%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그 윤석열 당선인의 축하를 전하면서 그동안 공언했던 협치 그리고 통합의 길을 책임 있게 열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정치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1세대 진보 정치의 한계이자 또 심상정의 책임이다라면서 대선에서 못다한 책임은 백이종군하면서 두고두고 갚아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부터 해주세요. 3, 2, 1. 쇼미더 국민 통합 기대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네, 날밤 새신 보람 있게 해서 네. 잘했군 잘했어요. 칭찬받았습니다. 이어서 정상근 기자 주세요. 3, 2, 1. 반쪽에서 완전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좋은 게 좋은 거라네. 그렇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